황선홍 임시감독이 3월에 열리는 태국과의 2연전에서 대표팀 불화의 주동자였던 이강인을 소집할지 기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당초 대한축구협회는 클린스만 감독 경질 이후 새로운 사령탑을 영입하기 전 촉박한 시간을 고려해 3월 A매치 2경기에 황선홍 올림픽 대표팀 감독을 임시감독으로 선임했는데요. 당초 박항서 감독과 김남일 코치 조합을 기대했던 축구팬들은 황선홍 임시감독 선임에 대해 아쉽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올림픽 대표팀을 이끌고 있는 황선홍 감독이 이강인의 대체자로 올대 주축 선수들을 기용할 수도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강인을 향한 여론이 여전히 싸늘한 상황에서 황선홍 감독은 자신의 SNS에 하나된 팀, 하나된 목표, 또 다른 시작이라는 문구를 내걸며 갈등 봉합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이강인의 사과에 대해 용서를 강구했지만 그렇다 해도 물리적 충돌 자체가 없던 일이 된 것은 아니며 오래전부터 숱한 불화와 갈등이 대표팀 밖으로 흘러나왔었기에 이참에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입니다. 황선홍 감독은 클럽과 국대에서 늘 엄격한 규율과 기강을 중시해왔었는데요. 특히 그는 이기적인 선수, 반항하는 선수, 성격이 강한 선수, 팀 규율에 해가 되는 선수, 자기 위주로 돌아가길 바라는 선수들을 절대 용납하지 않는 감독으로 유명한데 이는 고액 연봉을 받는 클럽팀의 핵심 선수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례로 아드리아노, 대안, 아사모아 등 스타 플레이어들에 대한 황선홍 감독의 차가운 태도는 당시 클럽 서포터들에 의해 비판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팀 내 최고 선수들이 규율을 해치고 자기중심적인 행동을 가하자 바로 이적시켜버린 황선홍 감독이죠. 이에 이강인의 전술적 활용도가 아무리 높다 한들 원팀을 강조한 황선홍 감독이 이강인을 대표팀에 차출하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있는데요. 특히나 축구협회 역시 내분 당사자인 이강인을 향해 내릴 수 있는 징계는 대표팀 제외밖에 없다고 말한 상황에서 축구협회와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황선홍 감독이 이강인을 제외할 가능성도 매우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황선홍 감독이 올림픽 대표팀의 핵심으로 여기고 있는 선수들이 때마침 최고의 활약을 펼치고 있어 이강인의 빈자리를 통한 새로운 스타 탄생이 예고되고 있는데요. 바로 양현준 선수와 배준호 선수입니다. 특히 지난 29일 영국 스코틀랜드 셀틱에서 활약하고 있는 양현준 선수는 팀 전체 득점의 절반에 관여하면서 최고의 활약을 펼쳤고 팬들이 선정한 맨 오브 더 매치에 뽑히기도 했습니다. 양현준 선수는 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올림픽 대표팀의 핵심 공격 자원인데요. 양현준 선수가 소속된 셀틱은 홈경기 던디전에서 7대0 대승을 거두었는데 오른쪽 측면 공격수로 선발 출전한 양현준은 사실상 4골에 관여하면서 팀 득점의 주요 루트로 활약했습니다. 주요 활약 한번 보시죠. 전반 18분 양현준 선수가 존스턴에게 내준 좋은 패스는 크로스로 연결되어 아이다의 헤더골이 되었고 또한 화려한 드리블 돌파 후 문정 크로스로 올려 팀 추가골의 기점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직접 어시스트도 기록했는데 특유의 감속 드리블로 측면을 뚫은 양현준은 컷백 땅볼 크로스를 보냈고 켈리가 침착한 오른발 슛으로 골을 기록하였습니다. 최근 무르른 감각을 선보이고 있는 양현준은 2경기 연속 어시스트를 기록하였죠. 유럽 편집 평가도 매우 좋았습니다. 후스코어드닷컴 기준 평점 8.7,
품목 기준 8.2를 부여받으며 MVP급 활약을 했음을 인정받았는데 양현준 선수의 이러한 활약은 이강인 없이 태국과의 2연전을 준비해야 할 국가대표팀에게도 희소식입니다. 특히 최근 황희찬 선수가 잉글랜드 FA컵 16강전에서 햄스트링 부상으로 인해 차출이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반가운 소식이죠. 아시안컵에서 클린스만이 이강인 중심의 전술을 운용하느라 양현준 선수는 원 포지션이 아닌 풀백으로 기용되는 등 많은 기회를 받지 못했지만 이번 기회에 대표팀 주축 선수로 부상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강인의 인성 논란으로 인해 그를 대표팀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많지만 일각에서는 실력이 검증된 이강인을 제외하면 한국 대표팀 전력이 크게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데요. 그러나 대체 자원들의 놀라운 활약이 부각되면서 이강인의 공백 지우기가 순탄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스타 플레이어가 집합한 대표팀 특성상 이강인보다 양현준, 배준호 같은 선수들이 융화적인 측면에서 오히려 더 나은 활약을 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강인에게는 한 가지 치명적인 단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강인은 명확한 장점과 동시에 단점 역시 명확한데 그건 바로 이강인에게 경기 템포 조율과 볼 소유권 대부분을 위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이강인을 기용하려면 현대 축구의 역행에 나머지 팀 전체를 그 한 명에게 맞춰야 했기 때문에 이강인의 컨디션이 좋지 않을 시에는 팀 전체가 죽어버리는 문제점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를 가장 잘 드러내었던 경기가 바로 요르단과의 4강전이었죠. 당시 이강인은 과도한 볼 점유와 무리한 돌파로 팀의 두 번째 실점 빌미를 제공했다는 비판도 듣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점들은 좁은 간격 속에서의 조직적인 압박을 상대하기 위해 팀원 전체의 빌드업을 요구하는 현대 축구 감독들 입장에서 매우 용납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활동량과 수비적 움직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강인은 그를 보조해줄 여러 수비형 미드필더 및 풀백의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에 벤투 감독 역시 이강인을 명단에서 제외하면서 전술적 이유였다고 밝히기도 하였죠. 이강인이 현재 PSG에서 과거 마요르카와 달리 별다른 활약을 선보이지 못하고 있는 이유도 이강인 중심의 전술이냐 아니냐의 차이입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이강인을 두고 아르헨티나 리켈메와 종종 비교하곤 하는데요. 조건이 까다롭지만 만약 모든 전술에 초점을 맞춰준다면 캐리력을 발휘할 수도 있는데 곧 리켈메나 이강인이나 그 전술 자체일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닌 선수라는 것입니다. 클린스만이 이강인 해저 전술을 중심으로 바레인전 2대0 승리를 따냈지만 그 뒤 경기였던 말레이시아 요르단전에서 빌드업 부재, 수비 가담 부재, 중원 삭제 등의 졸전을 펼쳤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현대 축구에서 가장 중시하는 빌드업 과정이 이루어지려면 선수들은 경기 내내 부지런한 움직임으로 공격진의 공간을 열어주고 공을 되찾아와 연결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공격과 수비 전체의 밸런스를 바탕으로 경기 지배를 강조하는데요. 이에 최근 축구의 전술적 흐름은 선수들에게 기술과 개인기보다 오히려 강한 압박과 적극적인 수비 가담 능력을 더욱 요구하는 추세입니다. 한 명의 탁월한 플레이 메이커를 위해 팀이 희생하는 전술보다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선수가 대거 분포되는 방식이 선호되고 있는 것이죠. 즉 이강인은 인성 논란을 떠나 활용하기 어려운 선수라는 꼬리표부터 떼내야 합니다. 어떤 팀에서도 또 어떤 감독 아래서도 어떤 전술에서도 선호될 수 있는 선수임을 증명해내야 소속팀과 대표팀에서도 중용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현재 여론이 완전히 돌아선 가운데 대표팀에서 이강인 중심으로 전술을 구성하는 것은 있어서도 또 있을 수도 없는 일일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최근 이강인의 발언도 재조명되고 있는데요. 이강인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막내로 지내기 어렵지 않냐는 질문에 다들 막내 고충이 있다고들 하는데 저는 고충이 없고 오히려 좋기만 하다. 너무 편하다 라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부모님이나 누나들한테는 엄청 챙김을 많이 받았는데 대표팀에서도 다 형들이다 보니 너무 재밌고 해달라는 거 다 해줘서 막내 생활이 너무 좋다. 계속 막내였으면 좋겠다 라는 바람을 드러냈습니다. 뭐 이게 맞나 싶은데 선배 선수들이 이강인에게 맞춰주었던 것은 그가 귀여워서도 또 막내여서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팀을 위해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불화를 막기 위해서 하고 싶었던 말도 하지 않았던 것이었겠죠. 24살이면 더 이상 어린 나이 아닙니다. 오늘의 한 줄 평. 일단 훈육이나 생활지도를 안 하면 버르장머리가 없어집니다. 이생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